결혼 3년 차, 내 친구들은 나를 보고 항상 세상에서 가장 장가잘간 놈이라고 부러워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내 아내 수진이는 매일 아침 내가 출근할 때마다 문 앞까지 배웅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 외모도 성격도 심지어 살림 솜씨까지 완벽한 최고의 아내였다. 민우씨, 오늘 저녁에는 베이킹 클래스에서 구운 수제 타르트 가져갈게. 기대해. 그날 아침에도 수진이는 내 넥타이를 메어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요즘 들어 수진이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베이킹 클래스에 다니고 있었다. 처음에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가졌다고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뻤고 응원했다. 아내가 구워오는 빵과 과자들은 정말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으니까. 주방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를 묻힌 채 활짝 웃는 아내의 모습은 내 삶의 가장 큰 힐링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완벽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은 유독 회사 일이 일찍 끝난 화요일이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 퇴근하게 된 나는 수진이에게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다. 아내가 열심히 빵을 굽고 있을 베이킹 학원 근처로 가서 수업이 끝나면 같이 근사한 저녁이라도 먹을 생각이었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차를 몰아 아내가 다닌다는 상가 건물 앞으로 향했다. 차를 주차하고 상가 3층에 있는 베이킹 스튜디오로 올라갔을 때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강의실 안은 불이 꺼진 채 캄캄했다. 오늘 휴강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려던 순간 복도 끝에 있는 강사 개인 상담실 겸 대기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내 귀를 의심케 하는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하하, 잠시만요 강사님, 이거 묻었잖아요. 어디 봐요, 내가 닦아줄게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내 아내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평소 나에게 보여주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니라 콧소리가 섞인 낯선 웃음소리였다. 나는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내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넓은 소파 위에서 내 아내 수진이가 어떤 남자와 엉켜 있었다. 남자의 품에 안긴 수진이의 옷은 반쯤 풀어져 있었고 그 남자는 수진이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남자의 앞치마에는 밀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고 그 옆 테이블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타르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수진 씨는 남편보다 내가 더 좋은가 봐요? 말해 뭐해요? 그 사람은 재미도 없고 강사님처럼 뜨겁지도 않은걸요. 수진이는 남자의 가슴을 살짝 밀치는 척하면서도 이내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깊게 입을 맞췄다. 내가 알던 순진하고 다정한 아내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 있는 것은 낯선 남자의 품에서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전혀 모르는 여자였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은 콘크리트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터져버리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다. 증거가 필요했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저 두 사람을 파멸시킬 증거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카메라 앱을 켜고 렌즈를 문틈 사이로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더욱 대담하게 서로를 탐닉하고 있었다.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녹화 시간이 1초, 2초 흘러가는 동안 내 심장은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던 강사라는 놈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누구 계세요? 남자의 시선이 정확히 내가 서 있는 문틈과 마주쳤다. 수진이 역시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화면 너머로 아내의 눈동자가 나와 마주치기 직전의 그 짧은 찰나, 나는 숨을 멈췄다. 수진이가 베이킹 클래스를 다닌다고 했을 때 나는 그저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기쁘다고만 생각했다. 주말마다 앞치마를 챙겨들고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라고 믿었다. 매주 집안 가득 퍼지던 달콤한 빵 냄새가 사실은 가장 추악한 거짓말의 향기였다는 것을 그때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은 수진이가 평소보다 늦는 날이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둔 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수진이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들어왔다.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바닐라 향 뒤로 어딘지 모르게 낯선 남자 스킨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넘겼다. 여보, 많이 늦었네? 오늘 유난히 피곤해 보여. 내가 다가가 아내의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다. 수진이는 순간 몸을 살짝 움츠리더니 이내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응, 오늘 새로 배운 케이크가 좀 까다로워서 강사님이 특별히 남아서 더 봐주셨거든.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강사님.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왜 그토록 자연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이질적으로 들렸을까? 수진이는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핸드폰을 우연히 바라보게 되었다. 평소라면 절대 타인의 전화를 들여다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그날따라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이상한 직감이 나를 움직였다. 화면에 불이 들어와 있었고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오늘 밤도 정말 달콤했어. 자기가 만든 케이크보다 자기가 더 달콤해. 조심히 들어가. 발신인의 이름은 베이킹학원.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결코 수강생과 강사의 대화가 아니었다.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워지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가 알던 다정하고 완벽한 아내, 나만을 바라보던 수진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이런 말을 나누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 부적절한 관계의 실체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다음 날 토요일, 수진이가 평소처럼 베이킹 클래스에 간다며 집을 나섰을 때 나는 시간차를 두고 아내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아내가 들어간 건 번화가의 화려한 상가 건물이 아닌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외딴 주택 개조형 스튜디오였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건물의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넓은 조리대 너머로 수진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수진이가 웃음을 터뜨리며 남자의 가슴을 살짝 밀쳤고 남자는 자연스럽게 수진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밀가루가 묻은 아내의 뺨을 다정하게 닦아주는 남자의 손길, 그리고 이어진 두 사람의 짙은 입맞춤, 내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뒤를 돌아 서둘러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골목길 한 구석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를 속인 아내와 그 상간남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이 더러운 배신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해줄지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다.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피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몇 시간 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다. 아내의 손에는 오늘도 예쁘게 포장된 빵 상자가 들려 있었다. 수진이는 나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여보, 오래 기다렸지? 오늘 만든 빵 정말 맛있게 잘 됐어. 얼른 와서 한 입 먹어봐. 그 가식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위험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수진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주머니 속에서 아까 몰래 찍어둔 두 사람의 스킨십 사진이 띄워진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내어온 얼그레이 쉬폰 케이크는 유난히 달콤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크림을 음미하며 나는 아내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았다. 자기야, 이번 베이킹 클래스에서 새로 배운 건데 어때? 맛있어? 수진이의 눈망울은 여느 때처럼 순수하고 다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라고 굳게 믿었다. 아내가 늦은 밤까지 앞치마를 둘러매고 밀가루 범벅이 되어 돌아와도 그저 새로운 취미에 푹 빠진 기특한 모습으로만 보였다. 나를 위해 땀 흘려 빵을 굽는 줄로만 알았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하지만 행복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였다. 수진이가 욕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평소라면 남의 대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따라 화면에 잠깐 스친 알림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오늘 구운 케이크처럼 너도 너무 달콤했어. 벌써 보고 싶다. 발신이는 베이킹 강사였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이 미르르 떨려왔다. 잘못 본 것이기를, 그저 친근한 농담이기를 바라며 나는 홀린 듯이 아내의 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몇 번의 오타 끝에 잠금이 풀렸고 두 사람의 대화방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추악한 진실들이 가득 차 있었다. 강사님, 오늘 남편이 케이크 맛있대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잘 먹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음엔 더 짜릿한 맛을 보여줘야겠네. 내일도 작업실로 올 거지? 당연하죠.
남편한테는 다른 메뉴 배운다고 핑계대고 일찍 갈게요. 보고 싶어요, 자기야. 대화와 함께 전송된 사진들 속에서 수진이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발적인 미소를 지은 채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들이 베이킹 클래스라고 말했던 그 밀폐된 작업실은 빵을 굽는 곳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배신하는 미래의 장소였던 것이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다정한 아내, 완벽한 가정,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시간들이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과 모욕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었다. 당장 욕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수진이의 덜미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나를 보며 웃던 그 가식적인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지금 감정적으로 날뛰어봤자 저 영악한 인간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오리발을 내밀 게 뻔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나는 결심했다. 완벽하게 아주 처절하게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리라. 다음 날 저녁 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퇴근했다. 수진이는 오늘도 베이킹 수업이 있다며 늦을 거라고 미리 연락을 해온 상태였다. 나는 불 꺼진 차가운 거실에 홀로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밤 9시. 그들이 가장 뜨겁게 엉켜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코트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아내가 매주 간다던 그 베이킹 작업실의 주소는 이미 내 머릿속에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건물 3층으로 올라가자 굳게 닫힌 작업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조명과 함께 낯뜨거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심장이 귀를 찢을 듯이 쿵쾅거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천천히 손잡이를 돌려 문을 빼꼼히 열었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그 이상으로 잔인했다. 밀가루가 어지럽게 흩어진 테이블 위에서 내 아내 수진이가 그 강사놈의 목에 팔을 감은 채 격렬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수진이가 황홀한 표정으로 눈을 뜨더니 열린 문틈 사이에 서 있는 나와 정확하게 눈이 마주쳤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믿어보려고 했다. 수진이가 그럴 리 없다고 내가 무언가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수진이의 두 번째 스마트폰은 잔인할 정도로 명백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화면 위로 쉴 새 없이 반짝이는 알림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대화들은 내가 알던 다정하고 순수한 내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기야, 오늘도 베이킹 클래스 끝나고 거기서 보는 거지? 저번처럼 맛있는 거 준비해둘게. 상간남, 그 베이킹 강사라는 놈이 보낸 메시지였다. 자기야라는 그 세 글자가 내 심장을 송두리째 찢어발기는 것 같았다. 수진이는 그 메시지에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었다. 응, 남편한테는 오늘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난다고 말해뒀어. 금방 갈게. 보고 싶어. 머릿속이 핑 돌고 가슴이 턱 막혀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환하게 웃으며 직접 구운 빵이라며 내 입에 넣어주던 그 모습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나를 향해 짓던 그 예쁜 미소 뒤에서 수진이는 이 더러운 대화를 나누며 나를 비웃고 있었던 걸까?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도어락이 열리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정적을 깨고 울렸다. 띠리릭 띠리릭. 그 소리가 마치 내 파멸을 알리는 경고음처럼 들렸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수진이의 비밀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주머니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다. 최대한 표정을 관리해야 했다. 지금 여기서 무작정 터뜨려버리면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뿐이었다. 여보, 벌써 와 있었어? 오늘 좀 일찍 퇴근했네? 수진이가 평소와 다름없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맑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양손에는 예쁜 리본으로 묶인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달콤한 바닐라 향과 버터 냄새. 예전에는 이 냄새가 우리 집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 같아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 냄새가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저 케이크를 만들면서 혹은 저 케이크를 핑계로 그놈과 무슨 짓을 하고 왔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토가 나올 것 같았다. 일이 좀 일찍 끝나서. 그건 뭐야?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온몸에 잔뜩 힘을 주어야 했다. 이거 오늘 클래스에서 새로 배운 타르트야. 여보가 좋아하는 딸기 잔뜩 올렸으니까 이따가 같이 먹자.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수진이는 내 가슴 속에 일어난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생긋 웃으며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안방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달콤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썩은 진실,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내 폰이 아니었다. 방금 전 숨겨둔 수진이의 두 번째 스마트폰이었다. 나는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은 수진이가 보낸 것일까? 아니었다. 발신자는 그 베이킹 강사였다. 그리고 화면에 뜬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자기야, 방금 네 남편 차 우리 스튜디오 앞에 주차되어 있는 거 봤는데 혹시 다 들킨 거 아니야? 아내의 휴대폰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이름 베이킹 강사. 그리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대화들은 내 눈을, 아니 내 세상 GPT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화면을 내려다보는 손이 덜덜 떨렸다. 숨이 턱 막혀서 당장이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남편 출장 간다고 했지? 그날 우리 집에서 새로운 메뉴 테스트해볼까? 응, 오빠.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 남편한테는 대충 둘러대고 갈 테니까 맛있는 거 준비해둬.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내가 아는 수진이는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언제나 차분하고 조심스럽고 나에게 다정했던 내 아내. 하지만 액정 화면 속의 수진이는 완전히 낯선 영혼을 가진 괴물 같았다. 오빠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찌르고 들어와 헤집어 놓았다. 결혼 생활 내내 나를 위해 지어주었던 그 따뜻한 미소들이, 주말마다 나를 위해 구워왔다던 그 달콤한 빵들이 전부 이 더러운 기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주말마다 여보, 나 오늘도 베이킹 클래스 다녀올게. 여보가 좋아하는 단팥빵 배워올 테니까 기대해 라며 배시시 웃던 얼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채 돌아와 내 입에 빵을 넣어주던 그 다정한 손길. 그 모든 순간에 수진이는 속으로 나를 비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바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 남자와 비웃음을 나눴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구역질이 밀려왔다. 입을 틀어막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잠든 수진이를 깨우고 이 더러운 화면을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왜 그랬냐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이성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날뛰어봤자 나에게 이득될 게 없었다. 심증과 이 몇 줄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수진이가 발볼을 뺨하면 그만이었다. 그냥 친한 강사라 농담한 거야 라고 해버리면 나는 의처증 환자가 될 뿐이었다. 확실한 물증,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내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의 화면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다. 찰칵찰칵 불 꺼진 거실에 셔터 소리가 잔인하게 울려 퍼졌다. 증거를 수집하는 내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 악물고 참아냈다. 지금 울면 지는 거다. 철저하게 무너뜨려주겠어. 겨우 촬영을 마치고 수진이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똑같이 올려두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어둠 속을 응시했다. 심장이 여전히 불규칙하게 쿵쾅거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비참함이 뒤섞여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잠시 후 안방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수진이가 부수수한 모습으로 걸어나왔다. 눈을 비비며 나를 바라보는 그 얼굴은 낮에 보았던 그 천사 같은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다. 여보. 아직 안 자고 뭐해? 왜 거실에 불도 안 켜고 있어?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 목소리, 그 표정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소름이 끼쳤다. 조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 보낸 은밀한 대화를 본 나로서는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진짜 수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나는 간신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았다.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생각이 많아서 그래. 금방 들어가서 잘게. 먼저 자. 무슨 일인데 그래? 나한테 말 안 해줄 거야? 속상하게. 수진이는 내 어깨에 살포시 기댔다. 살짝 풍겨오는 아내의 살냄새가 오늘따라 지독한 악취처럼 느껴졌다.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어깨를 빼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속으로 칼을 갈았다. 수진이는 내 반응에 안심했는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머리를 굴렸다. 문자 내용대로라면 이번 주말이 디데이다. 내가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면 수진이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남자의 집으로 향할 것이다. 그 현장을 덮쳐야 한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완벽한 덫을 놓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식탁에 앉았다. 수진이가 정성스레 차려준 토스트를 씹으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어조로 툭 던졌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지방으로 갑자기 출장 잡혔어. 토요일 아침 일찍 가서 일요일 밤늦게나 올 것 같아. 주말에 혼자 심심하겠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진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수진이는 순간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것을 감추려는 듯 얼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아, 정말? 주말인데 출장을 가? 속상하다. 그래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럼 나 그날 오랜만에 베이킹 클래스 보강 잡아서 다녀와야겠다. 마침 잘 됐네. 보강?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내 가슴은 다시 한번 난도질당했다. 거짓말을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하다니.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심심할 텐데 잘 됐네.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와. 드디어 주말이 찾아왔다. 나는 출장을 가는 척 정장을 차려입고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집을 나섰다. 수진이는 현관문 앞까지 나와 여보, 조심히 잘 다녀와. 보고 싶을 거야 하며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 입술이 닿은 자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차에 올라탄 나는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이내 상가 후미진 곳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시동을 끄고 운전대에 가만히 엎드려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0시, 이제 곧 움직일 시간이다. 약 30분이 지났을까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수진이었다. 평소 나랑 데이트할 때보다 훨씬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었다.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던 짧은 원피스에 머리 세팅까지 완벽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경쾌해 보였다. 수진이는 길가에 멈춰선 고급 외제차 한 대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가더니 조수석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올라탔다.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어 운전석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베이킹 강사놈이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저 차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다.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따라 외제차는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고급 빌라촌으로 향했다. 마침내 차가 한 빌라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나 역시 근처에 차를 대고 급히 걸어서 그들을 뒤쫓았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4층. 조용히 비상구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그들이 들어간 집 호수를 확인했다. 402호. 문틈 너머로 수진이의 높은 하이힐 소리와 함께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와, 자기야 오늘 진짜 예쁘다. 남편 안 의심해? 응, 완전히 속았어. 출장 가면서 나 심심할까봐 걱정하더라니까? 바보같이.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402호 도어락 앞으로 다가갔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 두 인간의 숨통을 조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다. 하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도어락의 초인종으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벨에 닿기 직전 문 안쪽에서 갑자기 수진이의 자지러지는 듯한 웃음소리와 함께 무거운 마찰음이 들려왔다. 나는 전율하며 벨을 누르는 대신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힘을 주어 돌려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이 잠겨있지 않고 스르륵 열리기 시작했다. 손이 벌벌 떨렸다. 스마트폰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베이킹 클래스 강사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수진이와의 대화 내용은 내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다. 오늘 자기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만들었어. 얼른 보고 싶다.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였다. 나한테는 회사 일이 바빠서 늦는다고, 요즘 취미로 배우는 베이킹이 유일한 낙이라며 생긋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나를 향해 짓던 그 다정한 미소 뒤에서 수진이는 다른 남자를 품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거리는 것처럼 크게 울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가 알던 수진이는 어디로 간 걸까? 내가 7년 동안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내 아내 수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 완벽한 아내, 현명한 동반자라고 믿었던 내 믿음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유리파편이 되어 내 심장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였다. 도어락 작동음이 정막을 깨고 울렸다. 띠리릭 띠리릭 띡. 단단히 잠겨있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거대하게 들렸다. 나는 황급히 소파 구석에 스마트폰을 던지듯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감정을 추슬렀다. 하지만 떨리는 손가락까지 완벽하게 감출 수는 없었다. 여보, 나왔어.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차가 진짜 막히더라.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맑고 다정했다. 양손에는 예쁜 리본이 묶인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바닐라 향과 딸기 향. 평소라면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을 그 냄새가 지금은 속이 뒤집힐 정도로 구역질이 났다. 저 케이크를 만들면서 그 강사라는 놈과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떤 눈빛을 주고받았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다. 왔어? 고생했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차갑게 나갔다. 수진이는 신발을 벗다 말고 멈칫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큰 눈망울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게 이런 걸까? 하지만 수진이는 이내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여보?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뻗어 내 이마를 짚으려 했다. 그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 말았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수진이는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었다. 여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소파에 던져두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화면을 켠 채 수진이의 눈앞에 그대로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강사와 수진이가 다정하게 안고 찍은 사진,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추잡한 대화들이 그대로 띄워져 있었다. 수진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 완벽하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거 뭐야? 설명해봐, 수진아. 내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수진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거리조차 찾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녀의 죄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처참한 민낯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수진이의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찡, 찡, 찡.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수진이의 스마트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발신자 이름은 베이킹 강사. 그리고 연이어 화면에 뜬 문자 메시지 내용이 내 눈에 똑똑히 박혔다. 자기야, 남편 의심 안 해? 오늘 우리 집에서 두고 간 거 있던데. 문 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내 귀를 찌르듯이 파고들었다. 그토록 다정하고 완벽했던 내 아내 수진의 목소리,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한 남자의 낮고 은밀한 목소리. 베이킹 클래스 강사라는 그자와 수진이 이 어두운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도어락을 열고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싶었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5년의 결혼 생활이, 그 달콤했던 수진의 미소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내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다. 자기야, 이거 진짜 맛있지? 민우 씨는 이런 거 전혀 몰라. 매일 회사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수진의 입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다.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보여주던 그의 애교 섞인 콧소리가 지금 다른 남자에게 향하고 있었다. 나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는 그 목소리에 온몸의 세포가 분노로 뒤틀리는 것 같았다. 손에 쥔 스마트폰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문에 귀를 더 바짝 가져다 댔다. 안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옷가지 소리와 함께 낮게 깔리는 남자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내가 만든 게 당연히 더 맛있지. 그러니까 주말마다 나보러 오는 거 아니야? 그 남자는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고 야근하는 줄 알겠네? 강사라는 놈의 거만한 말투에 이빨이 가득 맞물리며 딱딱 소리가 났다. 내 아내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그 뻔뻔함에 당장이라도 눈앞에 있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놈의 덜미를 잡아채고 싶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터져버리면 안 된다는 이성이 간신히 나를 붙잡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법적으로 수진과 그놈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확실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화면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했다. 방 안에서는 이제 숨소리마저 거칠어지고 있었다. 촉촉하게 젖어드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나직한 신음이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느꼈다. 고통보다 분노가, 배신감보다 복수심이 내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내 눈과 귀로 똑똑히 기억해야 했다. 더 이상 내게 다정했던 수지는 없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오직 나를 기만한 두 마리의 짐승뿐이었다. 손가락을 도어락 번호판 위에 올렸다. 삑삑삑삑. 번호를 누르는 짧은 신호음이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내 심장은 폭발할 것처럼 쿵쾅거렸다. 방 안의 소리가 뚝 끊겼다. 긴장감이 극도로 달해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은 침묵이 찾아왔다. 수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민우 씨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더러웠다. 수진과 강사는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침대 위에서 굳어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수진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나는 한 걸음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두 사람의 얼굴을 향해 정확히 겨누었다. 화면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서막이 올랐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순간 심장이 밑바닥까지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봉투 겉면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을 보는데 손끝이 덜덜 떨렸다. 수진이 나와 상간남의 목덜미를 완전히 쥐고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이 안에 전부 들어있었다. 베이킹 클래스 강사라는 놈과 내 집 침대에서 그리고 차 안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낱낱이 기록된 사진과 메시지 내역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진의 발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름없이 여보 나왔어 하며 생긋 웃는 그 얼굴을 보는데 소름이 쫙 돋았다. 저 천사 같은 미소 뒤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괴물이 숨어 있었던 걸까? 내가 알던 다정하고 완벽한 아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만 같았다. 민우씨,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 가식적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툭 던졌다. 이게 뭐야? 수진은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첫 장을 넘긴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 예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다. 민우씨, 이거 더 읽어봐. 네가 그 새끼랑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친절하게 다 적혀 있으니까.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 만큼 차갑고 가라앉아 있었다. 수진은 서류를 쥔 손을 벌벌 떨며 눈동자를 굴렸다. 변명거리를 찾으려는 그 야비한 눈빛을 보며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오해야. 민우씨, 이거 정말 오해야. 내가 그냥 잠깐 미쳤었나봐.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 침대에서 그 짓을 해? 베이킹 강사라는 놈이랑?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수지는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눈으로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는 수진을 나는 거칠게 뿌리쳤다. 배신감에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절대로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더러운 손 치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민우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좋았잖아. 수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 오직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쇼라는 걸 알기에 더 역겨웠다. 내가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자 수진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며 눈빛을 싹 바꾸는 것이었다. 그래, 다 알았다는 거지? 수진이 거칠게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애걸복걸하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도끼 어린 미소를 지으며 나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근데 민우씨, 착각하지 마. 당신이 이거 법원에 내면 내가 고분고분하게 당해줄 것 같아?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나 본데. 수진이 천천히 자신의 가방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내 내 눈앞에 흔들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수진의 반격에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달콤한 빵 냄새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베이킹 스튜디오 안에는 지독할 정도로 역겨운 배신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그 강사라는 놈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여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언제나 나만을 바라본다고 믿었던 내 아내, 수진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가에 서 있는 나를 향했다. 수진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소에 그 차분하고 완벽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우씨, 당신이 왜 여기... 수진은 급하게 강사의 품에서 떨어지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흐트러진 옷차림과 붉어진 얼굴, 그리고 방 안의 기류가 모든 진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은 여전히 빨간불을 깜빡이며 그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며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걸린 것처럼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저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강사라는 놈이 뻔뻔하게 앞으로 나서며 변명을 하려 했다.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놈의 말을 가로막으며 수진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 악물고 버텼다. 이 더러운 배신의 현장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오해? 수진이 너 매주 주말마다 나를 위해 빵을 배우러 온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내가 바보 같았지. 널 믿은 내가 미친놈이었어. 민우 씨,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어? 수진이 내 팔을 붙잡으려 다가왔다. 그 손길이 닿는 것조차 소름이 끼쳐서 나는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수진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밀가루 포대에서 하얀 가루가 피어올라 그녀의 옷을 더럽혔다.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면서도 통쾌했고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우리가 함께 보낸 5년이라는 시간, 매일 아침 나를 향해 웃어주던 그 미소, 힘들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과 함께 지독한 복수심이 온몸에 피를 끓게 만들었다. 나는 주저앉은 수진과 그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강사를 차가운 시선으로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동안 수진이 베이킹 클래스 비용이라며 받아간 영수증 내역과 내가 따로 조사했던 두 사람의 불륜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하얀 종이들이 두 사람의 발밑으로 지저분하게 흩어졌다. 설명은 필요 없어.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튜디오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수진이 내 이름을 울부짖으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다. 눈물이 그제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은 순간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수진의 전화가 아니었다. 발신이 내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다시 한번 쿵 가라앉았다. 그것은 수진도 강사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의 이름이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바라보는 내 손이 다시금 차갑게 굳어갔다. 과연 이 막장 같은 비극의 끝에는 또 어떤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